저는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페인에 와 있고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일자리를 구해 놓은 상태예요. 솔직히 스페인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남미 해외 인턴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남미 인턴 경험뿐만 아니라 당시 일할 때 친하게 지냈던 국제기구와 코이카 인턴 분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순서는 제가 일했던 코트라 해외무역관, 그리고 페루의 아이에로, 그 다음으로는 칠레에 있는 세빨, 마지막으로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인턴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만 스페인에 있고 다른 분들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아쉽게도 대면 인터뷰를 하진 못하고 페이스톡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이 점 참고해주시고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대학교는 코트라와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무역관으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나뉘어서 파견을 갈 수 있어요. 저는 중남미 소재 무역관 중에서도 막연하게 멕시코 아니면 페루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치안, 여행 가능성,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페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여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무역관 인턴은 코트라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 분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대학교와 코트라의 MOU 체결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자신이 어떤 국가에 지원 가능할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무역관 인턴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오직 자기소개서와 서류로만 심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무역관 인턴들은 총 5개월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무역관마다 인턴들이 하는 업무는 상이에요. 때문에 제가 페루에서 이런 업무를 맡았다고 소개해드리더라도 다른 무역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나는 이런 일을 하진 않았는데?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업무는 무역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번역, 뉴스레터 작성, 그리고 VOC를 통한 무역 관련 질문 답변이었어요. 가끔 대회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리셉션 계정 메일 관리와 전화 응대 등을 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는 무역관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현지 직원들이 요청하는 정보 검색,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 자잘자잘하게 다양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큰 무역관의 경우에는 인턴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속해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각자 맡게 되는 업무가 상이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딱히 속해 있었던 부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업무가 들어오면 그것이 처음 맡게 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적응을 해서 후다닥 처리를 해야 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국에는 모든 업무들이 무역과 리서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역과 경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보고서 작성 스킬이 굉장히 향상된 걸 느꼈어요. 혹시 코트라 해외무역관 인턴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턴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3가지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추천드려요. 물론 초반에는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업무에 적응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요. 언어 스펙을 쌓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현지에서 델레 시험을 보시고 아니면 특별한 취미 생활을 쌓고 싶다면 현지에서 남미 춤을 배우시거나 유튜브 채널을 여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영어 성적을 내지 않았어요. 토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토익을 본 적도 없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포트폴리오와 자소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무역이나 경제에 관한 스펙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묶어서 꼭 제출하시길 바라요. 저는 코트라 서포터즈 시절에 만들었던 카드뉴스와 인터뷰 기사를 PDF 형식으로 묶어서 제출했고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마 해당 기수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있어서 금지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무조건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은 이 국가에 지원하는 강력한 지원 동기가 있는가예요. 이것은 선발 담당자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무조건 저는 이 국가에 가야 해요. 저는 이 국가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꼭 어필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인 석사과정 재학 중인 홍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사무국이라는 곳인데 페루 리마에 위치한
곳에서 일을 했어. 나는 프로젝트 팀에서 일을 했어. 프로젝트 팀이 어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페루 국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를 이제 돕는 거야, 우리 국제기구가. 근데 어떤 문제였냐면 그게 페루 국내에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 관련 인신매매가 많은데 그걸 이제 근절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서류 문제 냈고, 서류가 영문 지원서도 있고 공문 지원서도 있고 추천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 지원서는 말 그대로 지원 동기 이러는 거 쓰는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이고, 영문 지원서는 이제 CV 이제 커리큘럼 밑에 그거랑 어플리케이션 폼 이렇게 나뉘는데 그거는 나보다 우리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고, 추천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천서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교수님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같이 서류 다음에 필기시험인데 이거는 거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중남미 전체 약간 상식이라고 좀 뭐한데 약간 전반적인 전반적인 문화,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섹션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한서 번역 아니면 서한 번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영, 영한 번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은 이제 다대다로 이제 갔었지.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라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만큼 좋았으니까 별 5개 중에 4개? 1개 깎인 이유는 좀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그런 범위가 적어서 좀 뭔가 겉핥기식으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좋은 경험이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아동 인신매매 근절과 관련해서 그 중에 이제 또 한 섹션이 그 LGBTI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그런 청소년들 아니면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그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나 그런 법조항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개선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 관련된 워크숍들을 하면서 좀 뭔가 그런 토론의 장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약간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내가 잘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팁이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쉬운 길은 없다고 하는데 인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특히 그런 것 같아. 약간 국제기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뭔가 그런 허용된 그런 상상 속에 국제기구 약간 커리어 우먼 약간 정장 쫙 입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만 상상하면은 좀 많이 이제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좀 미래에 대한 생각도 같이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게 팁인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에클락 또는 쌔팔 하반기 인턴 윤유정이라고 합니다. 서류는요, 개인적으로는 경험이고 여기저기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심지어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언어랑 언어 최저 여건이랑 학과만 부합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패스 페일러 붙인다고 합니다. 압박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중남미 상식이랑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저 때는 그때 니카라구아 내정연의 뭐더라고 하지? 시위랑 이런 게 되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중남미 통합체 해체되고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두고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통합체가 해체가 됐는데 그런 중남미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라는 등의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좀 지식을 수반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행정팀이었는데 인사부서에 그러니까 HR팀에 직원개발팀 에quipo de capacitacion에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제가 있었을 때 직원개발팀에서 개편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업무가 많았는데 프로그라마 데 이디오마스라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UN의 공식 언어 7가지인가
남미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대사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나 현재 국제기구에 있는 그 직원 스태프들이랑 그 배우자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현지 적응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음 파견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걸 교육을 하는 거 있었고, 그 외에 뭐 필수 강의 수강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 강의가 제가 알기로 무슨 인사고과 평가 뭐 이런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관리하고 뉴욕이랑 워싱턴 본부랑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때 한창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고 있어서 이제 저도 거기 참여하고 했습니다. 업무 에피소드요. 여러분 국제기계라고 생각해서 되게 뭔가 진보적으로 일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닥다리고요. 엑셀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수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빡쳐서 화가 나서 속 터져서 엑셀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심지어 인턴 2달짜리가 할 수 있는 걸 걔네들 10년 동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HR팀 팀장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고 바로 도입이 돼서 아무튼 실질적으로 써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경영 지원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큰 장점은 있죠. 서울대에서 매년 발행하는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무슨 2018년, 2019년, 2020년도 라틴 아메리카라는 약간 논문 모음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 2회 정도 거, 직전 2회 정도 거 읽으면요, 그 외교부에서 나오는 가능 포함해가지고 그거 같이 읽으면 진짜 면접이랑 솔직히 필기 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면접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진로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국제기구 멋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일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가지면 그 환상이 굉장히 와장창창 깨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되게. 저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해외 사무소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루에서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온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보냈었고, 제 자기소개랑 뭐 앞으로의 계획, 또 뭐 지원 동기나 현지 경험 이런 거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면접은 제가 선택한 국가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 맞는 언어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한국어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파견 갔을 때 얼마나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플러스로 공적개발 원조 ODA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봤었던 것 같고, 국가를 3개를 지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3개를 지원을 했었는데, 콜롬비아, 페루는 스페인어 가능한 사람을 원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영어 구사자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랑 스페인어 둘 다 면접을 봤었습니다.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봉사단 업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봉사단원을 선발을 해서 현지에 파견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해외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업무가 있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무상원조 사업, 예를 들어 뭐 병원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유의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관리가 있고, 그리고 3번째로는 초청 연수라고, 현지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페루의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경찰, 뭐 변호사 이런 전문직 분들을 한국으로 파견을 시키면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선진의 시스템을 교육시켜주고, 그 3가지에 수반되는 뭐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보통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턴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도 있잖아요. SNS 관리도 하고, 시영 씨가 많이 하셨던 그 주제국 동향 작성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언론 보도 관련된 뭐 기사 작성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봉사단원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파견을 가시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그 약간 그 뭐 문화협력 일환의 그런 행사 같은 걸 개최를 해요. 특히 요즘 이제 남미에 한류가 또 이제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댄스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루 같은 경우도 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BTS가 있어요. 마추픽추로 가는 관문, 쿠스코. 거기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저희 사무소에서 제가 같이 갔던 그 인턴 동기 여자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지희 씨라고 아시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한번 춤을 출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이서 그 트러블 메이커 아시죠? 현아랑 요거를 준비해서 아주 저희가 쿠스코를 접수했었죠. 저희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실제로 그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에 이제 파급력이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계기도 됐었고, 쿠스코 주변에 친체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국제 공항을 건설을 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인천공항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쿠스코 문화 행사가 약간 그 공항 수주 프로젝트랑 연계돼서 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페루의 한국 대사님도 오시고 페루 주정부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큰 행사로 진행이 됐었고, 또 실제로 그래서 한국이 그 공항 수주를 했어요. 뭐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실제로 두 눈으로 보면서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현지의 뭐 문화를 좀 알고 싶거나 현지 언어를 더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본부에서 인턴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부에서 이뤄지는 행정 업무들이 실제로 그 현지에서 어떻게 사업으로 펼쳐지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급여도 사실 다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주거 뭐 지원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어학 공부를 위한 뭐 어학 뭐 학습비 이런 것도 주고, 현지 문화 공부할 수 있는 뭐 지원비도 나와서 저는 페루에서 막 요리도 배우고 했었거든요. 코이카가 어떤 그 지역에 가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한국의 얼굴이 되기도 하거든요. 페루 현지에 있는 정부 기관 사람들을 만나서 뭐 미팅하는 것도, 물론 저희는 인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 미팅을 진행하지 않지만 옆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창의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뭐 펼치고 그런 거를 뭐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해외 사무소가 40여 개가 되고 40여 개 국의 소장님들이 다 각자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소장님 밑에 계시냐, 또 내가 어떤 사무소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운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다행히 그래도 좋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 선발이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가치는 제가 봤을 때 현지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또 교환학생이랑 달라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고 삶의 터전으로 자기가 이제 거기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현지 직원이랑도 트러블 없이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덕목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랑 면접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제개발협력 그 입문편, 심화편 요거 있는데 요거 그냥 한 번 정도 이제 책은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개발협력에 대한 그 이해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면접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그 블로그에 있는 그 코이카 면접 관련된 그 포스팅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질문 다 적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 답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제 영어와 스페인어 답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접에 나올 질문 정도는 제가 유창하게 그 언어, 뭐 영어나 그 현지 언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합격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인터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하단에 더보기란에 각 인터뷰이 분들의 SNS나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코트라 무역관 인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